너무 쉬워서 이거는 사실 안 해주려다가 첫 질문이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뭐 해라 그냥 보기처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인수분해를 해라. 얘를 치환해라. 인수분해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 다음 뭐 해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 자체로 완전 제곱을 만들어라. 그런데 거기서 분명한 것은 제곱제곱에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 건지 마이너스 6으로 기준으로 만들 건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2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훨씬 더 쉬워지겠죠. 이거. 그죠?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t가 될 거니까요. 따라서 t-1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얼마? 얘는 2x의 제곱이니까 얘는 2x의 제곱이 될 거예요. 제곱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끝. 됐습니까? 됐어? 또 3-4번을 보면 이런 걸 갖다 4차 방정식인데 물론 얘를 인수분해하려면 얘가 뭐가 되게 하는 수를 찾아라. 1이 되게 하는 수를 찾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틀리는 건 아니다. 그런데 찾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특징이 있다. 뭐다?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수가 좌우 뭐다? 대칭형이다. 이런 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요. 원래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수빈아 양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래 인수분해를 하려면 0이 없다라면 어떡하고? x제곱으로 묶어주고요. 등호가 있다라면 그냥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어 버려라. 됐어요? 이러면 된다. 그러면 불러봐요. x제곱이 남을 거고 여기는 얼마? 5x가 남을 거고 그 다음 4가 남을 거고 그 다음 x분의 5가 남을 거고 그 다음 x제곱분의 1이 남을 거다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해라? 두 개를 묶어라. 이렇게. 이해가요? 그 다음 플러스 5로 묶으면 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치환을 해라.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다 같이. 시작.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럼 이제 푸는 거야. 6, 1,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x, 이제 원상복귀하면 얘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필기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세요. 왜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필기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라. 양변에 다시 x제곱을 곱해주면 된다. 그냥. 그러면 여기다가 x 하나 곱하고 여기다 x 하나 곱하면 얘가 2차 방정식이 된다. 이거 이제 순서 바꿨을게. 6x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됐죠? 된겨?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재미난 게 바로 뭐냐면 얘는 잘 봐요. 이거 봐. 이제 설명해 줄게. 얘는 얘를 갖는 것, 요는 두 개가 나왔지, 그지? 얘는 실근을 못 가져요. 얘는 허근을 가져요. 얘를 해보면. 왜냐하면 허근을 갖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근해 공식을 썼더니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면. 그러면 얘는 실근이에요. 그래서 요 알파라는 놈은 얘의 근이야. 요까지 알아들었어요? 알파라는 놈은 분명히 얘의 근이야. 자, 얘의 근이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근이 플러스인가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근이 알파인 거야, 여기서. 이 알파인 거야. 여기까지도 이해 갔죠? 그러면 얘를 갖다 구하라고 하네? 분수 형태 구하라고 할 때는 양변을 x로 나누는 겁니다. x를 구해서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따라서 양변을 x로 나누면 x 플러스 6 플러스 x분의 1은 0이야. 그러면 얘를 구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여기까지도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구해놓는 거예요. 즉, 요 x의 값이 알파란 뜻이야. 요 x의 값이. 그렇지? 그럼 이거는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바뀐 거야. 이 문제는. 자,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6일 때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이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곱셈 공식의 활용이야.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안 같죠? 어떻게 해야 같아져? 마이너스 4를 하면 같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곱셈 공식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따라서 얘의 값은 66, 36에서 4 빼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따라 답은 32가 될 거예요. 됐죠? 됐어, 지우야?
자, 볼까요?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높이와 같대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대요. 밑면의 반지름을 이런 건 얼른 하나 선택해서 놔요. R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높이도 얼마다? R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이렇게 놓으라고요, 그냥. 같다라고 했으니까. R. 됐죠? 그러면 애초의 부피는, 처음 얘의 부피는, 야, 니네들 기둥의 부피는 무조건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무조건 이건 뭐 사각기둥이건 오각기둥이건 육각기둥이건 이건 뭐 어떻게 뭐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어도 알았냐? 항상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각 기둥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잘 들어요? 기둥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반드시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하나는 뭐냐면 밑면이 서로 평행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평행해야 돼. 그러면서 평행해서도 안 돼요. 합동이 돼야 돼요. 그러면 너희들은 기둥이라는 용어가 나온 입체 도형이 있으면 밑면을 바닥에 닿는 것을 밑면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야. 밑면은 뭐로 선택하는 거냐면, 그래서 윗면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기둥은. 왜냐하면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알았지? 그러면 바닥에 닿는 게 밑면이 아니야. 그럼 밑면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는 거야? 서로 모이면서 합동이면서 평행한 면을 밑면으로 찾는 거야. 그리고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밑넓이, 원의 넓이니까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 r이니까 이건 파이 r의 세제곱이 바로 뭐냐면 처음 원기둥의 부피예요, 얘가.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를 각각 1cm씩 늘렸대요. 그러면 1cm씩 늘렸으니까 r 플러스 1, r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해하죠? 그러면 밑넓이가 뭐로 바뀌냐면 파이 r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높이 r 플러스 1. 따라서 결국은 뭐냐면 r 플러스 1의 세제곱 파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의 부피는 얘의 부피의 몇 배보다? 2배보다 11파이 플러스 양변에 파이 지우고 방정식 푸는 거야. 3차 방정식. 이해 갔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결국은 얘의 넓이는 그냥 쓸까요? 여기다가 얘의 몇 배보다? 2배보다 플러스 11파이 이렇게 푼다라는 거야. 이렇게 방정식을 이렇게 파이 없애서. 됐죠? 그러면 여기서 R 세제곱이 나오는데 요 놈이 R 세제곱 있으니까 넘어와서 뭐 R 세제곱 플러스 3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이런 뜻인 겁니다. 해결됐습니까?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게 4차는 4차인데요. 봐봐요. 이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두 개 묶어서 계산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두 개를 묶어도 x제곱은 나온다. 뭐를 맞춰라? x의 개수를 맞춰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할게요. 잘 봐요, 이거. 왜 많이 틀리나를 내가 가르쳐 줄게요. 이거 어떻게 쉽게 푸는지. 자, 요거 두 개를 풀면 요거부터 할까? x제곱 플러스 얼마? 8x 플러스 15가 될 거고요. 맞아요? 암산하다 틀리면 암산 잘못됐어요. 꼭 얘기하세요. 그래서 치환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t 플러스 15에 t 플러스 7 플러스 15 이꼴 0이니까 t제곱이 플러스 22t가 될 거고요. 됐죠? 플러스 얼마예요? 125.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어떻게 해도 잘 나오냐면 방정식이 아닐 때 여기를 이무에 k로 놔요. k로 놓고 얘가 어떤 방식에 이렇게 놓고 얘가 쭉 해놓고 얘 제곱이 되기 위한 k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거든. 그러면 이렇게 놓고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요거에 반의 제곱이 오면 되잖아, 그지? 121이 오면 되니까 k는 1 이렇게 하면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무슨 뜻인지 알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참고적으로 이 문제는 달라, 알았지? 이제 요거 풀 거야. 인수분해 됩니까? 뭐하고 뭐로 돼요? 12와 10 됐죠? 자, 잘 보세요. 이제 원상복귀해서 쓸 거야.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 됐죠? 여기까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0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잘 보세요. 근이 여기서 2차니까 2개, 여기서 2차니까 2개가 됐어. 됐죠? 그런데 모두가 다 실근이 되는지를 볼 거예요. 우리가 실근이 되려면, 자, 복소수 안 배운 사람은 그냥 참고하세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실근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실수가 아니야. 알았지? 그러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봐요. 근의 공식을 써봐. 얘하고 얘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알았죠?
실근 돼요, 안 돼요, 얘? 돼요, 안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면 돼요. 되죠? 실근 같죠? 얘 가져, 안 가져요? 얘도 실근 같죠, 무조건. 그러면 얘는 4개가 모두 다 실근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여기까지? 모두가 다 실근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이거 근을 구해서 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합과 곱은 쉽게 할 수 있다. 합과 곱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4개가 다 모두 실근이니까 이 답은 그냥 답은 120이에요. 안 해보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아들었냐? 120이에요, 그냥. 그러면 물어볼게요. 물어볼게.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가 여기 내가 숫자 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숫자를 키울 거야. 알았죠? 여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 뭐 30 뭐 이렇게 키워놨어요. 이러면 얘는 실근을 안 가져. 그러면 얘만 실근을 가지니까 이럴 때는 실근의 모든 곱은 그냥 10이에요. 10. 뭔지 알았지? 근데 얘는 4개가 모두 실근이기 때문에 그냥 요 값 자체가 120이 얘의 답이에요. 그냥. 뭔지 알았냐? 자, 이 3차가 됐건 4차가 됐건 무조건 모든 수의 합은 근의 합은 뭐다? 그냥 근의 합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다? 어떤 것이든지. 시작. 뭐분의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여기서 a는 최고차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b는 다음 차, 걔보다 차수 낮은 다음 차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n차식이라고 하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 바로 밑에 n-1차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상수가 있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n이 5차식이건 6차건 모든 근의 합은 무조건 뭐다? 자, 무조건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곱은 다르다.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a분의 얘고요. 짝수일 때는 그냥 a분의 얘다. 말게 알아들어요? 요건 잊지 마. 알았냐? 그래서 왜냐면 이걸 왜 해줬냐면 이거 괜히 이거 막 4차 이거 근 9에서 곱했을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험 문제 볼 때 그거 한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 못 풀게 돼요. 됐죠? 자,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게 있어요. 얘의 근을 이건 알파라고 해요. 이렇게 쓰면 베타라고 해요. 그리고 감마는 알자랑 비슷하니까 여기를 약간 구부려서 이렇게 하면 알파 이렇게 돼요. 됐죠? 알파라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거예요. 얘가 이 3차가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는 근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3, 4차는 2차건 마찬가지로 다 뭐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 한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인수, 그렇죠. 인수분해. 인수분해 한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얘의 근을 가졌다라는 것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뜻과 똑같은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얘랑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런데 봐봐. A를 제외한 얘를 갖다 전개를 해볼 거야. 내가 있잖아.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를 전개하는 걸 쉽게 보여줬잖아. 그지? 똑같은 거야. 해볼게요. 이렇게 될 거야. X 세제곱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요 알파랑 X 2개 곱하고 요 마이너스 베타랑 2개 곱하고 얘랑 X 2개 곱하는 방법이니까 결국 여기는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뭔 얘기인지. 그 다음 x의 개수는 뭐가 될 거냐면 2개 곱하고 x 곱하고 2개 곱하고 x 곱하고 2개 곱하고 x 곱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대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니까 그 다음 다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로 쓰면 알파 곱하기 베타 그 다음 베타 곱하기 감마 됐죠? 그 다음 플러스 감마 곱하기 알파 여기가 x가 될 거예요. x의 개수가 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은 세 개를 곱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해갔죠? 이꼴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대신 A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A만 곱해주면 여기에 성립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결국 얘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된다? D랑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갔지? 그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왜? 얘가 B니까.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던 거야. 아, 모든 근의 합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모든 근의 곱은 얘가 d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거예요.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그래서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얘가 바로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외우지 마요. 어떻게 하냐면 두 근씩 곱해서 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 두 개씩 곱해서 어떻게 한 거라고? 더한 값이에요. 됐어요? 이것은 뭐가 된다? 얘가 C가 돼야 되니까 결국 아 얘구나. 베타 감마 플러스 얼마? 감마 알파. 얘는 A분의 C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바로 얘예요. 바로 얘인 겁니다. 자, 따라서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왔어. 자, 세근의 곱은 뭐라고요? 아니 세근의 곱 한번 거꾸로 해볼까? 세근의 곱은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얘기하기 싫어? 자, 세근의 합은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근씩 곱해서 더하는 건 뭐다? a분의 뭐가 된다? c가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세근을 다 구해서 근을 합을 구하고 세근을 다 구해서 곱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딱딱 보면 그냥 합, 곱 탁탁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됐죠? 여기까지는.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설명하는 이 내용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내가 저번 시간에 이 얘기를 갖다 했어요. 요 인수분해하는 거는 반드시 알아둬라. 그죠? 한번 불러볼까? 다 같이 시작. 되죠? 자, 그 다음 세제곱 시작. 불러봐. 내가 저렇게 이자를 크게 썼다는 것은 분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 두 개를 갖다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됐지? 다른 것들은 그냥 뭘 집어넣어서 0이 되나 이걸 따져서 하면 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것만큼은 쭉쭉쭉 풀 수 있게 이걸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잘 봐. x세제곱 이꼴 1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x세제곱 이꼴 1. 몇 차 방정식이 얘도? 분명히 3차 방정식입니다. 얘도. 근데 너희들이 딱 떠오르는 숫자가 뭐야 얘는? 뭐예요? 세제곱을 해서 1이 되는 수가 뭐예요? 딱 떠오르는 숫자가 뭐야? 1이잖아요. 예. 근데 내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3차 방정식은 해가 기본적으로 몇 개라고 그랬어요? 3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얘는 실근은 1 맞아요. 그러면 얘를 뭐 해봐야 되냐면 인수분해 해봐야 돼. 이렇게. 그럼 얘는 1의 세제곱이니까 요 놈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아니면 1 집어넣어서 0 됐으니까 어제 조립제법 가르쳐줬지, 그지? 탁탁탁 하면서 찾아내면 돼요. 그런데 얘를 갖다 그대로 적용하면 얘는 이렇게 될 거야.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유빈이 졸지 마. 이건 못 들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근이 3개가 나와요, 이제. 하나는 뭐냐? x는 1. 얘가 0이 되는 x는 1. 됐죠? 1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0이 되게 하는 근이 2개가 나와요. 됐지? 즉 얘가 0이 되게 하는 근이야. 잘 봐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근. 얘는 실수근이지만 얘를 판별식을 써보면 이렇게 돼요. 아니 근의 공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나왔잖아. 그지? 근데 내가 마이너스 3 나온 걸 표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3i 이렇게 쓴다라고 일단 알아두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실수가 아니에요. 허수예요, 허수. 이걸 갖다 우리는 허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수 잉크는. 그럼 봐봐. 얘는 분명히 근을 세 개를 가져요. 하나의 뭐와 실근과 두 개의 뭐를 가져요? 허근을 가져요. 허근을. 자, 다시 한번. 하나의 뭐와 두 개의 뭐를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근데 이 허근 중에 하나를 잘 들어. 이 허근 중에 하나를 요거는 오메가라고 하는 거야. W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는 것은. 그리스 문자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라 하자. 알았어요? 따라서 잡아. 얘의 한 허근을 한 헌근이 아니라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오메가라 하자. 알았죠? 그 오메가는 얘의 근인 겁니다. 알았죠? 이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 하자는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오메가가 1이란 뜻은 아니에요. 실근이니까 1이라는 놈. 알았지? 뭔 얘기지? 오메가는 1은 아니에요. 일단 됐어요? 요 근 중에 하나인 거야. 오메가는 얘의 근이에요. 알았지? 그러면서도 얘의 근이면서도 얘의 근인 거야. 맑게 알아들어요? 얘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됐지? 어찌됐건 얘의 근이니까 x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1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까지 됐죠? 아, 그렇구나.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인 거예요. 일단 오메가가 1은 아니지만 세제곱하면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그 오메가는 얘의 근이잖아. 얘의 근. 얘의 근이에요. 얘의 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따라서 잘 봐요. x세제곱 이꼴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면 얘의 근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는 거다. 무조건 여기까지는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 얘를 인수분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얘의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오메가는 얘의 근인 거다. 얘의 근인 거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오메가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얘의 근이니까 x 대신에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두 개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걸 갖다 이제 하나를 더 설명할 건데 잘 봐요. 하나 더 설명할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다음을 설명하기 전에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정해놨어요. 아 x세제곱 이꼴 1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면 두 개는 알았어요. 아 얘가 1이구나. 얘가 1이구나. 그 다음 얘를 인수분해 봤더니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이 나오는데 이 오메가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근이구나. 얘가 0이 되게 하는구나. 즉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근이구나. 오메가라는 놈은.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된다. 요 두 사실은 안 거라는 뜻이에요. 됐죠? 됐죠? 자, 그런데 봐봐. 너희들 2차 방정식에 얘를 근해 공식을 쓰면 얘를 근해 공식을 쓰면 A와 B와 C가 모두 유리수일 때 얘가 유리수일 때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뭐고? 2분의 마이너스 1 아니 B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잘 봐.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는 근을 가져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얘의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을 근으로 가지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야? 2 마이너스 루트 3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면 켤레근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걸레근이 아니야. 켤레근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켤레근이라고 해요. 걸레가 아닙니다. 켤레근이라고 해요. 얘를. 알았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잘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근에서는 허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허수에서는 여기가 플러스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서. 알았죠? 그렇다면 그걸 갖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가 분명히 허수야, 허수. 그러면 얘의 켤레
근을 우리는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를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오메가라는 놈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면 얘에 대한 혈내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얘의 혈내근이라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갔지?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됐어요? 그렇다면 얘의 두구는 얘가 근이면 얘도 무조건 얘의 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됐냐?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의 두구는 얘와 얘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와 얘를 더하면 수비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근의 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두근의 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수연아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써놓은 저 4개는 쭉 알아둬야 돼요. x세제곱 이꼴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면 x세제곱 이꼴 1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그 다음 그 중에서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x 이꼴 1이라는 실근이니까 결국 얘의 근이 오메가더라. 얘의 근이. 그러면 얘의 근이 오메가면 당연히 얘의 근이니까 오메가 집어넣으면 0 돼야 되니까 얘가 성립한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됐죠? 그 다음 얘의 한 근이 얘면 혈내근인 얘도 근이 돼야 되는 거다. 따라서 얘의 근은 이렇게 2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얘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됐습니까? 이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걸 가지고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x세제곱 이거 어차피 할 거니까. 자, 아까는 1일 때였잖아. 그죠? 1일 때. 이것도 나와요. 똑같이. 이렇게 놓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넘어가요. 이제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1세제곱 생각하면 돼. 불러보자. 다 같이 시작. 쭉쭉쭉 불러보자. 입 안 벌리는 사람은 내가 환영할게요. 불러 시작.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타짜에서. 손이 너희들의 입보다 빠르다. 따라오세요. 이것 좀. 알았지? 쓰는 속도 따라오지 않았냐? 따라서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면 이번에는 얘의 근이야. 이제 이거 그냥 다른 문제니까. 알았지? 그럼 얘가 이제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 됐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했더니 허근이니까 얘의 근이 오메가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다.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럼 얘의 근이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근, 얘에 대한 혈내근도 바로 얘의 근이다. 그러면 얘는 얼마다? 다 같이 얼마? 1이 된다. 그렇죠. 1이 된다. 이제는. 얘는 뭐가 된다?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 맞아? 곱이니까 플러스 1이라니까요. 됐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응용하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해볼까? 수인아, 1번. 뭐예요? 그렇죠. 수연아, 2번. 2번. 됐죠? 지우야.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왜 스스로를 못 믿어? 마이너스 4 맞아요. 됐죠? 마이너스 4 맞는 겁니다. 됐죠? 된겨? 따라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숙제 올 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2번. 얘를 세근으로 하고 x세제곱의 개수가 4인 3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이길 거 나오면 4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냥 x세제곱의 수가 1로 놓고 쭉 푸는 거예요. 쭉 푸는 거야. 그런 다음 전체적으로 4만 다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항상 1로 놓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볼게요. 마이너스 여기 합이 와야 돼요. 합. 3개 더하면 얼마야? 얼마? 2x제곱이 와야 돼요. 됐죠? 그다음 플러스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해서 더한 값이 여기에 와야 돼요. 얼마예요? 아이씨, 마이너스 2. 얼마야? 마이너스 5. 아이씨, 플러스 마이너스 5x. 됐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곱이 와야 돼요. 3개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6 있고 끝.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써놓고 이제 x세제곱에서 4라고 했잖아. 그지? 다 4만 곱하면 끝나요. 이렇게. 이게 답이야. 됐죠? 생겨? 서준아. 얘의 두근이 얘와 얘래요. 한 근이 안 나왔네. 그런데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라고요? 다같이 얼마라고요? 1 플러스 i가 근이면 얘에 대한 1 마이너스 무조건 뭐가 근이다? i가 근인 거예요. 됐죠? 됐습니까? i는 루트 마이너스 2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는 무조건 돼야 된다는 뜻이야. 됐죠?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러면 또 똑같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세근의 합 이걸 다 이용할 거예요. 3개 더하면 얼마야? 얼마? 3이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2분의 a가 3이 돼야 돼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모를 것 같아서 이건 해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i라는 놈이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얘기를 해줬어. 깁스키는 몰라도 요까지는 알아두자. 됐죠? 그러면 표가 얘를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1이요. 다시 한 번만 침착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 그렇지. 기억합시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건. 알았냐? 그러면 요 세 개를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곱셈 공식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 곱하잖아요. 1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예술아 얼마야 답은? 2예요. 2. 그래서 이건 세근의 곱은 2예요. 2. 2. 수연아 그러면 c의 값은 얼마예요? c의 값은? 세근의 곱은 2예요. c의 값은 따라서 세근의 곱은 뭐라고 그랬어?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예분의 얘가 곱이에요. 곱. 마이너스 2분의 c 얘가 바로 2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c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 4. 이렇게. b는 어떻게 구하느냐? 2개 곱하고 2개 곱하고 2개 곱해서 더하면 끝나요. 산가요 그러면? 하여튼 그런 것 같아. 산 것 같아. 그지? 4야 4. 그러면 b는 얼마라고요? b는 8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 a분의 c 이게 바로 두 근씩 곱해서 더한 값이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은 이제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분명히 얘가 나왔잖아.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x세제곱 플러스 1 이꼴 0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아이 소리를 질렀는데 저 새끼 때문에 그래도 눈을 안 뜨고 환장하네. 목 아파. 너 못 견디 상황.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얘의 근이 바로 오메가다. 됐습니까? 여기는 오메가다. 일단 수인아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얘의 근이다. 얘의 근 오메가. 잘 봐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된다. 얘를 구하려면 지우야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끝나요.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있고 0이니까 얼마다? 얘는 얼마다? 따라서 1. 됐죠? 그런데 요게 아주 재미난 거예요. 요 놈이 아주 재미나요. 우리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놈. 오메가 요거.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 3, 3은 9 곱하기 오메가예요. 이렇게. 요까지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랑 같다고요. 요 놈은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은 거야. 얘가. 이해가요? 그럼 오메가 제곱은 뭐랑 같을까? 그러면 오메가 5제곱은 뭐랑 같을까? 얘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잖아. 오메가 5제곱.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은 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얘는 지금 뭐를 갖다 구하라고 하냐면 얘를 구하래요. 1. 요게는 이제 뭐가 돼? 플러스 오메가 제곱 되겠네. 마이너스 그 다음 오메가.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으니까 이거 구하란 문제. 근데 아까 얼마라고요? 저 값은 얼마라고요? 0. 답은 0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는. 오메가 세제곱 이꼴 1의 x 세제곱 이꼴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오메가 100제곱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의 값을 100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낮다라고 하면 됐어요? 분명히 오메가 세제곱이 1이야 1.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랑 같은 거다? 오메가랑 같은 거다. 얘도 오메가랑 같은 거다. 얘를 구하란 문제와 똑같은 거다 얘는. 그런데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 오메가라는 놈이 얘의 근이다. 따라서 얘의 값은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얼마? 1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응용하면서. 밖에 알아들었어요? 민경이 알아듣겠어요? 한번 볼게요. 다음 세근을 얘라 할 때 얘를 갖다 구해봐라. 이제 이거는 우리 이제 곱셈 공식이야. 그냥 변형으로 넘어간 것 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부터는 그래요.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여기다 써놓는 거야. 얘 값을 구해놓자. 얘가 구해놓자. 얼마야 얘는? 얼마? 1. 그죠? 자, 두 근씩 곱해서 더했어요. 얼마다 얘는? 얼마? 마이너스 4. 그죠? 알파 베타 감마 얼마다? 얼마? 마이너스 2. 이젠 얘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 그다음부터는 곱셈 공식 그냥 활용 문제예요. 얘는 통분하면 야 분수에 더한다는 것은 분모를 갖다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다가는 베타 감마, 여기다가는 알파 감마, 여기다가는 알파 베타를 곱하니까 결국은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결국 얘분의 얘가 값이니까 1번은 2 이렇게. 됐죠? 곱셈 공식 활용 얘가 나오는 순간 얘를 제곱한 걸 써라. 됐죠? 끝. 요놈이 아주 더러워요. 요건 이따 설명을 해줄 거예요. 곱셈 공식 활용. 요거는 유일하게 세제곱 딱 하나밖에 없다. 그죠? x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z 세제곱 마이너스 3xyz는 그지?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그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다 라는 걸 얘기를 했죠. 자, 따라서 자 이런 제곱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요걸 구할 때는 바로 얘를 제곱해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요걸 알았죠? 됐죠? 얘와 얘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너희들 만들어 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결국은 세 개를 더한 값, 세 개를 곱한 값. 그렇겠죠? 그 다음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해서 더한 값. 요 세 개를 알면 우리는 3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합과 곱과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값을 알면 3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됐어요? 그렇다면 세 개를 더한 값을 구하고 그렇죠? 이거 세 개 더해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이잖아. 그죠? 얘가 얼마예요 지금? 얼마야? 3이잖아요. 예슬아 크게 대답해도 돼요. 여기 욕할 애들 없어. 예슬이 뭐 죽일 거 하면서 뭐 테러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알았지? 3이에요. 따라서 6 구했네요. 세근의 합을 구했어요. 세근을 곱한 값도 구해볼 거야. 알았지? 이거는 아주 굉장히 쉬운 방법. 이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것부터 할게요. 알았죠? 두 개 곱해보세요. 불러봐. 시작. 두 개 곱해봐. 얼마 시작. 됐죠? 두 개 곱해봐. 내가 이렇게 쓰면서도 내가 지금 무언지를 하는 거지? 내가 왜 이걸 질문하고 있지?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쓰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얘를. 됐죠?
그러면 일단 요건 3. 됐죠? 됐어요? 요걸 더하면 두근의 합이 2개 있는 거다. 그죠? 얼마야? 두근의 합이 아까 3이었으니까 얘는 얼마? 6. 됐죠? 요건 3에다가 됐냐? 그럼 요거는 뭐야? 야, 요거 얼마야? 요거 얼마야? 저기서. 그거 같이 가야 돼요. 요거는 두근씩 곱해서 더한 값이니까 얼마? 얘는 2잖아. 여기 2. 된겨? 됐죠? 그러면 얘를 2개씩 곱해서 더한 거는 얼마예요? 11이에요. 됐죠? 11도 찾았다. 그 다음 세근을 갖다 곱해야 돼요. 요 3개를. 요 3개를 갖다 곱해야 됩니다. 알았죠? 아주 더럽죠? 요 3개 곱하는 게. 아주 더러워. 알았냐? 그렇죠? 요 3개를 갖다 너희들이 곱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곱한 값을 또 찾아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x세제곱 합을 썼으니까 마이너스 6x제곱. 여기가 11이니까 11x에다가 너희들이 3개를 곱한 값을 여기다 놓으면 이게 바로 요 놈을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내가 여기를 안 해줬잖아. 그죠? 됐어요? 그런데 봐봐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궁금하다. 짠. 짠, 짜잔. 다 곱했네요. 다 곱했네. 이건 진짜로 이걸 3개를 다 곱해서 이렇게 찾아냈네. 7을 알았냐? 난 너희들한테 아무도 유빈이가 눈을 떴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줄 거예요. 유빈이가 눈을 떴기 때문에. 너희는 참 진짜 잘 봐요. 이 문제를 갖다 그대로 아니요. 이 문제를 하지 말고 옆에 있는 걸 가지고 그러면 얘를 쉽게 푸는 방법이 없나? 있다라는 걸 내가 보여줄 거예요. 이거 기분 나빠. 그래 똑같은 문제 가지고 합시다. 자, 너희들한테 7-1번이 주어지고 얘는 그대로 하면 돼요. 이제 알았죠? 더한 값하고 하면 됩니다.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더한 값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요거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요거는 알았죠? 근데 문제를 내가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잘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렇게 바꿀 거예요. 다음 얘의 세근을 얘라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 이거의 값을 갖다 구하라.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얘를 또 전개를 죽어라 하면 이렇게는 돼요. 아세요?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8 마이너스 됐어요? 4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합과 또 역시 곱과 두근씩 곱해서 더한 값을 알면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개. 이게 바로 이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이 앞에서 얘기한 이렇게 푸는 방법이에요. 요거. 얘를 갖다 이렇게 쭉 전개를 하는 거야. 아까 2라고 놓고 2 마이너스 베타 이걸 쭉 전개해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값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얘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쉽게 찾는 원리를. 됐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쉽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얘가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졌다라는 것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된, 요놈이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는 뜻이야. 맞잖아. 그죠? 맞아요? 얘가 얘예요. 얘가 얘라고 지금.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전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x에다 뭘 집어넣으란 뜻과 똑같아요. 2를 대입한 값만 구하세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2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전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2만 집어넣으면 돼요. 2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이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같이 플러스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로.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를 구하래요. 얘를.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를 다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렇게 해요. 얘를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하나. 됐어요? 얘도 역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를 만들면 되고요. 됐죠? 얘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그럼 얘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3개 곱해지니까 마이너스에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돼요. 그런 다음 나온 값에다가 다시 뭐만 곱해주면 된다?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뭔 얘기지? 근데 모든 풀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다 전개해서 그런 식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이 세 개를 다 구해놓고 구하라는 게 나와요. 대개 보면.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얘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지 말고 얘가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로 이렇게 바꿔놓고 마이너스만 딱 하면 된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x에다 뭐를 집어넣으란 얘기야? 예. 자, 지우야, x에다 뭐 집어넣으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거야. 그런 다음 그 나온 값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아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세요. 자,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7 나오잖아요. 여기에다 뭐를 갖다 곱하면 되는 거다? 마이너스. 따라서 얼마? 플러스 얼마? 플러스 얼마? 7. 그래서 플러스 7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맑게 알아들었죠? 됐어요? 이거 가르쳐준 방법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알았냐? 알았죠? 자,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얘의 세근을 알파와 베타라 감마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세근의 합은 얼마다? 다 같이 시작.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d. 끝까지 입을 다무는 우리가 이왕 공부하는 거잖아요. 입을 벌리세요. 이렇게 자꾸. 왜 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입을 벌려요. 입을. 따다다. 그렇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라고요. 아,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환장하게. 다시 한번 해보. 야, 이거 지우려면 저거 지워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역시 백인가 이게? 아니네. 자, 됐죠? 자, 세근의 합이 뭐라고요? 시작.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군씩 곱해서 더할 거예요. 뭐다? a분의 c다. 세 개를 곱할 거예요. 뭐다?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됐죠? 그 다음 x세제곱 이꼴 1. 3차 방정식이다. 자,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했다. 얘의 근이다. 그런데 허근이다. 근데 얘를 인수분해 봤더니 넘어가서 얘가 되면서 세제곱이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더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게 얘의 근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뭐가 되고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의 근이다. 얘의 근이다.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따라서 여기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얘의 근이 두 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혈례근도 근이다. 그러니까 얘의 두근은 얘인 거다. 그래서 얘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다? 두근의 합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마이너스 뭐가 될 거고? 1이 될 거고. 두근의 곱은 뭐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라는 걸 한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얘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문제에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이런 것들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얘를 전개해서 합과 곱과 이런 걸 이용하지 말고 마이너스로 나타났을 때는 바로 x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 1 집어넣으면 된다. 플러스가 주어지고 얘를 구하라고 할 때는 다 마이너스를 갖다 다 곱한 다음에 전체 마이너스를 하면 똑같은 식이에요. 변하지 않는 식이거든. 그럴 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구하는 방법은. 이해 갔어요? 됐죠? 질문 있으면 하고요. 됐습니까?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죠?